임신 초기에는 여행하기가 좀 부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일단 임신 초기 증상으로 약간 몸이 노곤해지고 피곤하고 피곤해지고 또 그 시기에는 입덧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행에 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신 초기에는 우리가 12주까지는 태반이 아직 완성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시기에는 유산기가 생기고 안정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신 3개월까지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14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입덧이 좀 가시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행을 하셔도 되는데, 여행을 할 때는 물론 이제 뭐 가까운 데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멀리 갈 때는 기차 여행이나 비행기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 중에 예를 들어서 특히 뭐 성수기에 여행 성수기에는 우리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차가 막히고 이러면 2~3시간 이상 차에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면 꼭 휴게실을 들리거나 아니면 너무 차가 막혀서 휴게실이 도달을 안 했을 때라도 잠깐 차가 너무 정체되어 있으면 나와서 좀 몸을 풀어주고 약간 산보를 좀 하면서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돼 있는 게 기차니까 기차 속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서 좀 그 자리에서 서서 움직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나 아니면 자동차 여행보다는 기차 여행이 좀 추천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런던에서 임산부가 호주 시드니까지 가시는 분이 타서 그 차에서 이코노미 클래스라는 게 이제 붙어서 앉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 갈 때 외에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근데 임신 중에는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심장에 가서 막혀서 급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됐을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꼭 휴식을 취하면서 자세를 바꿔서 안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색대에서는 그 공항의 검색대에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공항에 가면은 그 물건이 지나가는 그 기회가 있고 사람이 지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물건이 지나가는 짐을 검색하는 것은 엑스레이가 나오는 게 맞는데요. 기계 밖으로 방사선이 나가지는 않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근처를 지나가도 임산부한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틀같이 생긴 그런 것을 통과하는 경우가 국내선 같은 데는 많은데 그거는 금속 탐지기라서 전자파가 나오지만은 방사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전기기를 사용할 때 정도의 비슷한 양의 전자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타에게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선 같은데 조금 큰 인천공항 같은 데나 아니면 외국의 공항을 갔을 때는 우리가 큰 통에 들어가서 양팔을 올려서 전신 스캐너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한 4~5년 전까지는 아주 극소량의 엑스레이가 나오는 기계를 사용했었는데 너무 이제 시스루로 나와서 이제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있고 방사선도 이제 아기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가 됐었는데 요즘은 다 퇴출이 된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쓰는 그 전신 스캐너에 나오는 파장은 이제 밀리미터파라고 해서 일종의 그 초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태아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검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래도 찝찝하다, 전자파도 싫다 그렇게 하면은
직접 이제 몸 수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임신을 했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을 가실 때는 미리, 특히 해외로 가실 때는 의사 선생님께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몇 주냐 예정일이란 써 있는,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해도 문제가 없다고 써 있는 영문 진단서를 이제 발급받아서 지니고 가시면은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모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은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우리가 대개 유럽까지 가서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면은 가슴 엑스레이 사진 10장 찍는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북극이라든가 남극 쪽이 이제 오존층이 얇아서 방사선 노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멀리 가시는 것은 좀 가급적이면 피하라. 유럽 같은 거 가는 것은 뭐 임신 10개월 중에 딱 한 번 정도만 가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이제 뭐 하와이라든가 괌같이 수평으로 움직이거나 적도 쪽으로 가는 쪽이 방사선이 조금 적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해서 얘기하면 네. 여행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수단,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행 가서 뭘 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제주도를 가더라도 우리가 매일 관광지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신혼여행 갔을 때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조금 뭐 휴양지 같은 데서 그냥 조금 말락하게 편안하게 쉬는 네,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는 데 노출이 돼서 이제 양수가 터져 버린다든가 아니면 조기 진통이 걸린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케이스 중에는 5개월 돼서 진찰을 받고 냈는데 한 2달 후에 오셨는데 배가 홀쭉해졌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때 시댁에서 뭐 제사가 있어서 부산에 갔다가 거기서 양수가 터져서 거기 가서 그냥 아기를 그냥 수술을 해서 하고 그냥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신이 유지하는 것은 여행 자체의 운송 수단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늘 그 임신 주수가 또 이렇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36주가 지나면 몸이 너무 무거워서 여행하는 것이 좀 자제돼야 되지만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위험 변수는 있기 때문에 보통 임신 전의 상황하고 같이 여행, 관광 이런 그룹에서 뭐 투어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런 걸 가면은 일정이 아침부터 빡빡하게 그렇죠.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